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추미애 조국입니다.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엄마라고 얘기해요. 윤 대통령을 낳은 분. 그래서 지금까지 출산 휴가를 갔다 오셨다. 근데 이제 이분이 또 나오셔갖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엄마 역할을 잘 맡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 와중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나와서 온 군데다가 난사를 하고 계세요. 문 전 대통령을 저격하고 기회주의자다. 또 이낙연 전 총리도 저격하고 네. 지금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또 추미애가 나와서 또 이렇게 하면은 온통 자살골 넣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또 이 국내에선 좋아 추미애만 나오면 땡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추미애의 귀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추나땡, 조나땡 이런 말이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추미애 나오면 땡큐 베리 머치죠. 네. 조국 출마하면 땡큐 베리 머치죠. 그런 의미에서 추나땡, 조나땡 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이제 그 어느 정도나 그 민주당에서 포지션을 차지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개딸들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을 장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분의 입지도 상당히 지금 그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으로 네.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네.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야만의 시대에 맞서서 우리가 그 문명의 시대를 열겠다. 네. 그 문명이 문재인과 이재명 시대를 열겠다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추미애 그 전 장관께서 네. 바로 문재인한테 직격탄을 날린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회주의자다. 이런 기회주의자다 말이죠.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본인은 끝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윤석열을 안 자르고 본인을 잘라서 잘랐다. 검찰 개혁을 방해했다. 아하.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하. 그 문재인한테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 또 그 당 대표가 재보궐선거 앞두고 그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서 자기를 잘랐다 이렇게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그것이 이낙연 당시 대표가 이낙연 네, 씨였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문재인과 이낙연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네.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의 줄을 섰다 이렇게 그런데 봐도 될까요? 이재명한테 줄을 쓴 거죠. 근데 네. 추미애가 누구냐? 지난 대선 때 네. 그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 나와서 그랬어요. 이재명을 키운 건 나다. 네. 내가 누나라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공약을 안 지키면 회초리를 들겠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예. 다음번에 혹시 태어나면 이재명 누나로 태어나고 싶어요? 엄마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로 태어나겠다. 아하. 엄마로 태어나면 누나로 태어나면 야단을 칠 수 있지만 회초리를 들 수 없지만 네. 엄마는 확실하게 회초리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엄마로 일각에서는요 태어나겠다. 이재명의 엄마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엄마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을 낳은 분.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출산 휴가를 갔다 오셨다. 그래서 이제 다시 출산휴가 갔다 오셨다. 보세요. 아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에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추미애 조국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분이 그때까지 대통령에 나오시려고 생각도 안 하셨던 생각도 분이세요. 못했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또 나오셔갖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엄마 역할을 잘 맡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자 보세요. 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만남이 계속 늦춰지고 있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대장동 의혹을 다 터트린 거, 네. 그 바로 이낙연이다. 우리가 모토로 만나냐. 그리고 네. 지금 비명계에서는 이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는 이제 그 즐겁게 헤어질 때가 됐다. 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당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네. 지금 어디는 비명계가 차지하고 있고 어디는 그 친명계가 차지를 네. 하고 있어요. 네, 네. 거기 곳곳에 그 비명계가 지금 국회의원인 데는 친명계가 다 달라붙어서 저격하고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잘 아시고 네. 계시죠? 뭐 예컨대 뭐 광명, 네. 양기대원 지역에 양의원현 지역이 저격하고 네. 있고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민 의원 지역에 뭐 이경 뭐 상금 부대변인이 다 네. 전부 다 지금 저격하고 네. 있어요. 자중 질환이 일어나고 있고 네. 그 선봉대에 서신 분이 추미애다. 네. 그래서 추미애의 활약상을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당장 저는 추미애 의원이 네. 고민정원과 지역구를 맡아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고민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개딸들이 수박이라고 지금 그렇죠. 수박 깨기 하자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수박을 깨고 거기서 공천을 받을 것인지. 추미애 수박 깨기가 시작됐다. 네, 일단 제일 먼저는 네. 이제 고민정 의원부터 깨겠죠. 아하. 예. 그래서- 아주 볼만하겠는데요? 네, 볼만하죠. 아. 지금 곳곳에 수박 깨기와 네. 그 개딸들의 네. 그 반란의 선봉에 저는 추미애가 섰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승자의 저주가 민주당에서 어떻게 갈지, 그 내년도에 과연 민주당이 지금의 모습으로 상할지 그렇군요. 참 그 전초전이라고 전 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화제인데 네. 여기 반창고 붙이고 뭐 그렇게 멍이 들어서 사진 찍은 게 나왔어요. 뭐 벌에 쏘였다, 뭐 임플란트 후유증이다 후유증이다. 하는데 네. 사람들이 도대체 저렇게까지 되나?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도 임플란트 했었어요. 네. 했는데 그렇게 뭐 멍이 들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일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말도 나오는데 뭐 네.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야 네. 뭐 있겠어요. 네. 뭐 근데 빨리 하여튼 문 전 대통령이 네. 요즘 아마 건강이 여기저기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부장한 박모 씨가 네. 이제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송영길 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네. 좀 전망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이제 몸통 수사는 이제 깃털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깃털 다음에 몸통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뭐 단식 빨리 잡아가라고 단식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이미 검찰도 두 번이나 먼저 휴대폰 다 그 깡통폰으로 만든 다음에 출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죠. 그러니까 뭐 머지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일본 오염수 이제 갈등으로 정치권까지 오염됐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네. 게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향해서 광우병 사이비 종교 신봉자다, 네. 괴담 마약에 중독됐다 이런 거친 발언을 쏟아냈고요. 또 이제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를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쿠데타 발언을 했던 윤영찬 민주당 의원을 제소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줄줄이 맞제소를 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니 이제 괴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상한 그 국민을 갖다 흔들리는 거 이런 거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아는 어떤 사이비 종교는요, 자기 그 교주가 기도를 하는 물을 마시면 암이 난다고 이러는 사이비 종교도 있더라고요. 이런 이상한 괴담들은 다 사이비 종교권에서 나와요.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 이재명 대표도 뭔가 교주가 되고 싶은가 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김기현 대표를 제가 우리 당의 대표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괴담을 유포하니까 사이비 종교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네, 보고요. 네. 쟤는 이제 쿠데타 윤영찬 의원님 발언과 관련해서 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조국 수사가 쿠데타 수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통령으로 가는 과정이 다 쿠데타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는. 그러면 조국이 지금 쿠데타로 유죄받았습니까? 1심에서? 그 정경심 교수가 쿠데타에서 지금 감옥에 그 글쎄요. 피해로 지금 감옥에 계십니까? 그 따님 곧 있으면 기소될 텐데 네. 아니 쿠데타의 피해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리고 또 그 일련의 과정이 쿠데타 과정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네. 대한민국의 절반의 그 지지자들은 다 쿠데타 쿠데타를 세력이죠. 완성시킨 세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쿠데타 수사를 하고 네. 조국을 잡아넣기 네. 위해서 쿠데타 과정을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절반은 다 거기에 동참해서 쿠데타를 완성해 있었으니까 저도 쿠데타 세력이에요. 난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글쎄 진짜 그분이 그 신문 기자 출신의 멀쩡하시던 분인데 네, 네이버의 부사장까지 하시고 아니 그 유력지의 기자 출신이세요. 쿠데타의 뜻을 모르실 분이 아닌데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면 아니 이것은 그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윤 대통령을 찍은 국민을 모독. 국민을 모독하는 우리가 언제 쿠데타를 했습니까? 정권 그러니까요. 바꿨지? 아, 참을 수 없어서 네. 정권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이 국민의힘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데 네. 이 수산시장 가서 회 먹고 이런 거 좋아요. 네. 뭐 또 수산업자들 어려우시니까. 네. 근데 거기 가서 그 생선 있는 물을 떠먹는 거 이거는 조금
그래서 심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이렇게 퍼포먼스의 영역으로 오는 것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정말 반대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오늘 저녁에 제가 후배 기자들하고 노량신 수산시장 앞에서 회 먹자 이랬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유는 수산시장에 손님이 너무 없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팔아주러 가고 그렇죠.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하도 니네가 그 핵 오염수 마셔라 네. 하도 그래 놓으니까 아마 그 마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거 바닷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 밑에 수산물들의 그 똥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러니까 네. 그거 절대로 마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퍼포먼스로 네. 가면 안 된다. 네. 수산물 시장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국민들 반응을 보면은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국민들을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저는 네. 우리가 광우병 상당히 사실 불안했어요. 그때 뭐 그 수입산 소고기를 뭐 중고등학생들의 그 급식에 쓴다 뭐 이러고 해서 그러니까요. 그 어린 아이들 유모차까지 끌고 다 나오지 그러니까요. 좀 않았습니까? 여중생들 나는 살고 네. 싶어요. 내 성성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예, 예. 여중생들 막 울고 막 그랬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내가 송송 네. 뭐 이렇게 그 구멍이 뚫린다고 네.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번에는 나타나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것인데 네. 아무튼 현 정부, 윤석열 정부도 이것을 빨리 과학의 영역에서 종식시켜야 된다. 그리고 일본과 끊임없는 교류. 우리 이제 그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IAEA의 그 참관인단으로 또 시험할 때 같이 참관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국민들한테 그렇죠. 소상히 알리는 거.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후쿠시마 수산물 어. 불안하니까 수입 안 한다고 네, 지금 안심할 10년이든 때까지. 100년이든 네. 안 한다고 분명히 하는데 얘기했고요. 지금 그 후쿠시마와는 물론이고 그 주변 8개 7개현. 주변 그 연안들도 다 지금 수입 금지돼 있는 거 아시죠? 금지예요. 예, 예. 대한민국은 후쿠시마가 그 주변 7개 연안에서 그 잡은 생선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요. 네네. 그것은 향후 일본이 다시 WTO에 제소를 해도 우리가 맞제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그리고 돼요. WTO에 가서 우리가 승소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수입 안 해도 돼요. 네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제발 그 괴담에 속지 마시고 네. 그거 걱정하시면요 오죽하면 미국에서 그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도 삼중 수소를 지금 방류하고 있다. 그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디나 네. 원자력 그 원전이 있는 데는 삼중 수소가 나와요. 네. 나오는데 그게 워낙 미량이니까 인체에는 별 영향이 없다. 우리가 네. 다 처리를 해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다 믿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그 양으로 보면 중국이 훨씬 많이 나와요 예,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조선일보에서 주관한 아시아 컨퍼런스에 예. 그 재미 한국 과학자들이 참석을 했었어요. 네. 그분들이 과학에서 허용치를 정하는 이유가 있다. 아, 네, 네. 허용치 이하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죠. 인체에 영향이 과학적으로 없다는 거죠. 입증해 주는 거다. 네. 이것을 그래서 허용치 이상이면 문제가 되지만 음. 삼중 수소가 허용치 이하일 경우에는 문제 삼을 수 없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네. 그 신한 소금 있지 않습니까? 네. 삼중 수소는 햇빛에 다 날아간다는 날아가요. 거 아니에요? 물이에요, 물. 삼중 수소 물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고 또 하나 그러면 이렇게 안전하면 지금 왜 그 농사 지을 적에 일본에서 쓰면 되지 않냐 이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지금처럼 알프스를 통과해서 바닷물에 희석해서 그 이제 바다로 방류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그렇죠. 비용 면에서도 가장 우수하다라고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증발하는 거 네. 증발을 시키면은 증발시킬 수 있대요. 네. 근데 증발돼서 수증기로 가면 그 이후에 측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오염도를. 측정이 안 된다. 네, 네. 이것은 계속 측정을 할 네. 수가 네. 있지만, 그래서 가장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방식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계세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바다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거기에 물 요만큼 넣어봤자 아무 뭐 영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괴담도 과학을 네. 능가할 수 없습니다. 과학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